장미란 씨 실종 사건,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앞서 보도 보셨지만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본인 여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? 네, 그 본인 여부는 결국 그 DNA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죠. 그 유가족의 그 DNA와 이 장미란 씨의 그 DNA를 합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요. 보통 2주, 3주 걸립니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또 사안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른바 그 긴급 그 감정을 통한다면 이틀 정도면 본인 여부는 충분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겠죠. 지금 입장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소지품이라든가 의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등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공식적인 국가수의 그 감정 결과는 DNA 분석이 필요하니까 이틀 정도 걸릴 것이고 이 이후에도 사실상은 1차 부검도 사실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. 왜냐하면 지금 가장 관심사항이 범죄와의 혹시 연루 가능성이 있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서는 1차 부검은 하루 이틀이면 구두로 통보가 될 것이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은 정밀 부검도 결국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은 혹시 뭐 다른 이 제3의 요소가 게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들. 그래서 뭐 이를테면 피하 조직 검사라든가 약독극물 검사 뭐 등은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다. 어쨌든 본인에 대한 확정 여부는 이틀이면 판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지금 부검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부검을 해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? 네, 일단은 외견상의 모습을 보고 1차 근거로 삼은 것 같습니다. 지금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 등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른바 그 목매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소위 나무에 시신이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가장 큰 이 범죄 정황이 없다. 즉 바꿔 얘기하면은 이 흔적 중에서 뭐 저항의 흔적이라든가 또는 외부 흉기에 의한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밀 감정 또 1차 부검까지 가기 전에의 판단 근거는 지금까지 그 범죄의 관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경찰청의 차장의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, 뭐 이를테면 가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자살을 또 위장하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를테면 약독극물 검사도 필요한 것이고, 왜냐하면 약독극물로 치사한 다음에 자살로 위장한 가능성도 또 있는 것이고, 혹시 바다에 익사한 다음에 이렇게 자살로 또 위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플랭크톤 검사도 또 필요한 것이고 또 조직 검사도 필요하다. 그래서 사실상은 경찰청장 대행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최종 그 정밀 부검 이후에 입장을 밝혔음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자살로 판정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지금 의사라고 이제 통상 표현을 하는데요. 네. 그러니까 목 졸림 형태가 분명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신이 발견된 위치 자체가 멀리 납치된 것도 아니고 이른바 그 숙소에서 불과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자연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숙소에서 한 1km 남짓 거리라고 합니다. 이렇게 본다면 초기 수사가 허점이 많았다는 거 드러난 것이죠? 네, 그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이죠. 간단히 얘기하면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점은 이 실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셀프 종결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점이죠. 사실은 그 셀프 그 종결 때문에 이 인근에서 수색을 하고 있었던 집파출소 근무자도 그 수색을 사실 멈췄던 것이고요. 더군다나 이것 자체가 이를테면 더블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었고 또 실제로 이 신고 그 대상자가 안전한지 여부를 정말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없는 이런 그 시스템의 그 부재가 상당히 그 문제였다.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 최종 이를테면 숙소에서 떠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으면
사실 추적할 수 있는 그 자료는 분명히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사실 그 영상은 있었던 것인데 초기에 이와 같은 영상에 대한 그 확보가 없었기 때문에 네. 초기 수사가 상당히 그르쳤다고 하는 점이 있고요. 저는 또 두 번째 또 그르친 점이 뭐 이를테면 가족들이 재차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 있는지 다른 동료 직원들도 이거를 그대로 반려를 했다고 하는 이 점. 이 점도 사실은 또 초기 수사의 실패가 아니겠느냐. 예. 또 세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대대적인 소위 그 찾기 작업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엉뚱한 곳을 사실은 네. 수색하고 있었던 거죠. 예, 사실은 불과 500m 이 숲속에 있는 야자수 숲속에 있는 곳을 집중 정밀 수색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항구 주변을 사실 또 수색을 했다고 하는 이런 점들이 세 가지가 수사에 상당히 실패가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. 그런데 이번 실종 사건 처리한 경찰,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298건이나 된다고 합니다. 장미란 씨 같은 사례 우려되는 상황이죠? 네, 지금 한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비슷한 수법으로 종결된 사항이 한 10건 정도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한 4건 정도가 이제 의심되는 사항이라 정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한 건은 안타깝게도 그 60대 남성이 그 백골화로 발견된 그 사건이었고요. 그렇다 본다면 이 나머지 그 3건에 소위 그 실종 신고 그 대상자의 위치 또는 현재 입장 또는 현재의 생존 반응의 여부 등에 대해서 아직 추적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본다면 혹시 이 장미란 씨 비슷한 이 가짜 종결과 이 끔찍한 일이 혹시 3건이 더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이 3사람에 대한 지금 집중적인 경찰에서 그 수색 작업과 추적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교수님,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이 종결 처리한 경찰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? 크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그 3가지 가능성을 한번 짐작해 봅니다. 그 첫 번째는 이 경찰관 개인의 특별한 무슨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인 것이죠. 뭐 이를테면 이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혹시 뭐 채권 채무의 그 문제이든 뭐 무엇인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. 그 근거는 2023년도에 그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경찰에서 뭐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보도가 분명히 그 있었던 것이고요. 네. 그리고 6월 경에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그 출입을 해서 그 성폭력 처벌법에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다. 그렇죠.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그 반사회적 성향 또는 개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왜곡된 성향을 다른 쪽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. 뭐 이런 점을 하나 꼽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 두 번째는 이를테면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업무 자체를 사실상 털어내기 위해서 편의적인 그 발상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그런 노하우를 이용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나름대로 적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더군다나 이 실종 신고자에게 그 당사자가 안전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반론이 없는 이런 그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본인이 편안하게 업무를 계속 그 수행하고 뭐 이런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그 무엇인가 자신이 그 생각을 할 때 영웅적인 심리 또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경찰 생활 속에서 냉소적인 태도죠. 바꿔 얘기하면 대부분의 성인 가출들이 사실상은 안전하고 뭐 결론적으로는 별일이 없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고 본다면 적당히 그것에 맞는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는 왜곡된 냉소주의가 원인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